너무나 상식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 합쳐도 대한민국은 워낙 보수가 세죠. 그렇죠.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이제 친일과 군사 독재를 오랫동안 겪었고 그리고 보수 정당이 오래 집권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강고한 기득권 체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진보 다 합쳐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지난 대선에서도 49대 41로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김문수 후보가 41을 먹었기 때문에 49의 민주진보 진영은 어떻게든 큰 틀에서 합쳐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저도 이런 선거 처음 치러봐요. 저도 선거보도 한 20년 해본 사람인데 네. 이렇게 선거가 그냥 막 큰 구도가 잘 안 잡혔어요. 예, 큰 구도가 없고 그리고 시대 정신이 안 보이고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지표 같은 거. 그러니까 내란 청산이라는 큰 구호를 걸긴 했어요. 여전히 내란 연장전이고 이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뭐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의 문제. 네, 네. 그리고 지방은 알아서 하는 뭐 이런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연대 연합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초반에 이 분위기가 마련되지 못한 거냐. 저는 그게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뭐 복귀를 하는 게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복귀는 저는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바깥에서도 그럼요. 그렇고. 예. 그러나 미래 평가는 해야죠. 예, 미래를 위한 평가여야 돼요. 예. 관점이. 그렇습니다. 평가를 가장해서 누군가를 그 비난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잘 평가도 안 돼요. 평가도 안 돼요. 여러 차례 저도 선거를 치러보는데 네. 평가는 항상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평가, 그 관점에서 하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죠. 그 어쨌든 그 민주진보 진영이 원팀이 돼야 된다.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제도화해야 됩니다. 그게 결선 투표제.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픈 프라이머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는 1차 투표 후 단일화라면 네.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전 단일화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게 있어야 돼요. 이게 제도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엔 팀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팀이다.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원팀이다라는 팀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데 팀 스피릿이 깨졌어요. 제도화도 안 됐고 안 팀 됐고. 스피릿이 깨졌어. 그러면 제도화를 안 하려면 제도화가 늦춰졌으면 합당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저희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누가 합당을 깬 겁니까? 저희들이 이해하는 누가 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그거는 뭐 사실 힘과 힘이 막 기량하면서 서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정치에서 왕왕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뭐 홍익표 정무수석이나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말씀하셨던 바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하고 8월에 통합전대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론. 예, 평소의 예. 지론이라고 두 정무수석이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굉장히 거친 방식으로 제안이 되었고 네. 또 한편에서는 합당과 관련돼서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식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외부로 알려지는 네. 이런 일들이 있었죠. 대통령의 의지가 왜곡되는 상황. 예, 있었죠. 그건 예. 있었습니다. 그냥 예. 객관적으로 존재해요. 예. 여기에 제가 어떤 해석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닌데 이런 그러니까 거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실수든 의지든 뭐 하든 간에 그런 게 외부로 드러났고 그렇게 추정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조국혁신당은 당 내의 민주당 내의 소위 권력 투쟁에 소환돼서 소재로 쓰여졌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당원들이 내상을 입었죠. 예.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과정은 그렇고 그러면 현재로서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물론 뭐 그 전당대회가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구상을 얘기하든 조국혁신당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8월 전대 통합전대가 어렵다면 한동안 쉽지 않은 겁니다. 네. 실제로. 그렇다면 연대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네. 어떻게 팀 스피릿을 끌어올릴 것이냐, 민주진보 진영이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생각을 해요.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제안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우리한테 이런 자리를 주세요 이런 생각 하나도 없고요. 지금의 기조로 봐서는 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 그 우리 응원봉 들었던 광장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안 그러면 28년 30년 쉽지 않다라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로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실제로. 자, 지금 응원봉 광장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초심에서 상당히 멀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지금 지방선거에서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고 네. 민주당도 성찰해야 될 지점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조금 그 초심을 다시 복귀해야 하고 네. 하는 것 아닐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사실 정치학의 기본인데 정치적인 이 확장이라고 네. 하는 것은 정치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드 같은 겁니다. 네. 겹쳐 있게요. 즉 지지자 연합을 공고히 하고 그 최초의 지지자 연합이 어디냐? 소위 응원봉 광장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국민주권정부의 지지자 연합이잖아요. 네. 지지자 연합을 공고히 하고 거기에 플러스 지지자를 계속 겹쳐 나가는 겁니다. 네. 어느 한 지지자 그룹이 다른 지지자 그룹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됐는가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예, 이철희 수석이 네, 네. 번역했던 그 책에 보면 미국 민주당이 그 대공황 이후에 어떻게 다수파가 됐는가. 그 전까지는 소수파였어요. 공화당이 네. 압도했던 여러분 잘 기억을 못하시지만 링컨도 공화당입니다. 네. 공화당이 압도했던 그 시대에서 민주당 진보파가 다수파 주류가 될 수 있었던 1930년대 이후를 분석을 했는데 사람들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으로 전향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쫙 분석을 해보니까 전향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 지지자 연합에다가 플러스를 한 겁니다. 정치 무관심층,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도층, 네. 즉 그 뭐 청년층, 빈곤층 해서 잊혀진 사람들이라고 루즈벨트가 명명을 합니다. 잊혀진 사람들을 정치에 관심 없고 투표장에 잘 안 나오던 사람들을 향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사회경제적 정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인입시킨 거예요. 그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민주당 일부에서는 인입시키기보다는 전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전향? 내지는 하나의 기둥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둥을 대체한다. 예, 소위 우리가 강물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강물, 즉 네. 서생의 문제 의식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조털레우다 뭐 이런 멸칭을 쓰면서 그 기둥에 똥칠을 하고 도끼질을 한다. 저는 중도실용의 하나의 기둥과 네. 이 서생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기둥이 두 기둥이 같이 우리 국민주권 정부를 지탱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기둥은 낡았어. 그랬을 수 있어요. 네. 오래됐어. 그리고 저 기둥은 내로남불 꼰대가 돼 버렸어. 그래요. 그런 평가도 저는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기둥이 자연스럽게 또는 그 기둥에 쓸모를 두고 대체 세력이 차근차근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 기둥에 똥칠을 하고 도끼질을 한다고 하면 집안 한 축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뭐 문조털레유 그다음에 한강 한동 쇠죽일 한강 새똥죽일 예, 뭐 그런 식의 멸칭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범한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살기 바쁜데 니네 왜 싸우냐, 뭐 때문에 싸우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까지 멸칭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삿대질과 감정 싸움을 할 만큼의 억하심정이 있는 거냐? 저는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함께 싸웠던 동지들인데 동지들끼리 왜 이렇게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싸우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사실 선거판에서는 전부 다 사실 조금씩 그
그 비 오는 날 머리에 꽃을 달기도 해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왜 싸웠을까? 왜 UFC 경기장이 됐을까? UFC에서도 왜 그렇게 험하게 싸웠을까에 대해서 저는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돌이켜보고 네. 뭐 사람은 반성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는 판단할 건 판단을 해야죠. 판단할 건 판단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 두 기둥을 그래 우리가 기둥 두 개가 있어야 집이 서 있지 기둥 하나만으로는 안 되지. 여러분 뭐 절에 들어갈 때 일주문 들어간다고 해서 일주문이 기둥 하나짜리 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둥이 두 개입니다. 일주문도 그렇죠.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예. 그 한쪽에 있는 기둥이 하나라는 얘기지 진짜 기둥 하나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산은 서 있지 못해요. 예. 항상 그 그래요, 맞아요. 옆으로 누워 그 예. 하나밖에 없는 기둥 예. 하나밖에 없는 예. 서 있지 못해요. 스스로의 비스듬히 힘으로는 있죠. 예.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러면 저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재명의 시간에 대통령께서 중도 실용으로 가겠다. 그러면 중도 실용의 기둥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중도 실용의 기둥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지금까지 소위 지금까지 아까 그 제가 봉화에 가서 썼던 우리가 강물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그 기둥이 있어요. DJ의 김대중의 의지, 불굴의 의지, 노무현의 진정성, 그리고 문재인의 품격이라는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다 대고 서로 똥칠하고 도끼질하고 하는 방식으로 저는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서로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감정적으로 진짜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을 할 때는 두 개의 기둥이 다 서야 된다. 그런데 중도 실용의 기둥을 누군가 세운다면 네. 조국혁신당은 그렇다면 우리는 강물이 되어 여기까지 흘러왔던 원칙의 기둥 그리고 그 원칙은 지금 광장에서 세웠던 검찰 개혁, 정치 개혁, 예.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선명한 개혁의 깃발이지 않겠느냐. 네. 우리가 그 역할을 그게 조국혁신당의 쓸모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